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반복해서 들었던 말입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반대와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명문대 졸업과 안정적인 미래를 뒤로하고 홀연히 떠나버린 23세 여성.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부모님은 걱정에 잠 못 이뤘다는 그 결정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운명이라 하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한 그릇의 밥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한국의 밥상 한 끼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죠. 주인공은 23살 리사, 명문대 환경학과를 졸업 앞둔 평범한 미국 여대생이었어요. 리사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건강 전문가였고 가족 전체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죠. 매일 아침은 아보카도 토스트와 스무디로, 점심은 퀴노아 샐러드와 채소 스프로, 저녁은 렌틸콩 요리와 찐 채소로 이루어진 식단이었습니다. 영양가는 완벽했지만 리사는 늘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정말 행복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환경학을 전공하며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을 때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룸메이트 제시카가 한번 한국 가봐. 음식이 정말 특별하대라고 추천했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고민했어요. 한국 음식하면 고기가 많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한국 음식은 나물과 김치, 된장국 같은 채소 음식도 많아라며 설득했죠. 2023년 2월 리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거든요. 한식 게스트하우스에서 준비해준 아침 밥상을 처음 본 순간 리사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가득 차려진 상 위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검은 깨가 들어간 잡곡밥, 미역국, 구운 김이 놓여 있었죠. 이게 모두 채식이네요? 리사가 놀라워하자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뜰 때만 해도 리사는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역국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뭔가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시금치나물의 고소함, 된장국의 깊은 맛, 잡곡밥의 구수함. 각각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입 안가득 행복이 퍼졌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남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음식이 맛있나요? 영어로 묻는 그의 목소리에 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아침 식사는 처음이에요. 리사가 대답하자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어 통역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리사와 준호의 첫 만남은 그렇게 한국의 아침 밥상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리사에게 각 음식의 이름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리사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침 밥상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첫 아침 식사 이후 준호는 리사에게 서울 곳곳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리사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다음 날부터 둘은 함께 서울의 전통시장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행선지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리사의 감각은 완전히 깨어났어요. 사람들의 구수한 사투리, 튀김 냄새, 반찬들의 알록달록한 색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준호는 친절하게 김밥, 떡볶이, 순대를 사서 리사에게 권했지만 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준호는 그럼 시장 안쪽에 채식 음식도 많이 있어요 라며 리사를 이끌었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한 할머니.
가게에서는 무말랭이, 오이소박이, 쌈채소 등 채식 메뉴만으로 백반을 차려주었어요. 리사가 첫 젓가락질을 하는 순간 할머니는 예쁜 아가씨가 우리 음식 좋아해주니 할머니가 더 기분 좋네라며 웃었습니다. 다음은 남대문 시장, 그 다음은 경동시장. 각 시장마다 리사는 새로운 맛을 경험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황학동 시장의 작은 절에서 맛본 사찰 음식이었습니다. 연근조림, 깻잎장아찌, 산나물 무침. 모든 음식이 짜지도 달지도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죠. 한국 음식은 정말 마술 같아요. 리사가 말했을 때 준호는 미소 지으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청계천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사는 미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 수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 같아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사와 준호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리사가 전혀 모르는 한국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리사는 준호에게 미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어느 날 리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준호는 자취방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미역국을 먹으면 금세 나아요. 준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건네며 말했어요. 리사는 한 숟가락 떠서 마시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음식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준호의 미역국 한 그릇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 다음 날부터 리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 방문한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정식을 경험했고 안동에서는 간고등어와 찜닭을 채식 버전으로 변형해서 맛보았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리사의 귀국 일정은 2023년 3월 15일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여행 내내 리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환경학 논문을 마무리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와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친절한 가이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죠. 준호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으며 리사는 야채전과 무알코올 맥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사, 내가 너무 주제 넘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볼 생각은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떠나기 싫다는 생각은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준호, 나도 사실 떠나기가 너무 싫어. 리사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한국에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와 함께 매일 밥 먹는 사람으로 남아주면 안 될까? 그날 밤 리사는 잠들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학업 걱정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준호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는 결심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나 비행기 안 타기로 했어. 티켓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정말이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국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준호와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 리사의 말에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마워, 리사. 정말 고마워라는 짧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리사를 준호가 마중 나왔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라며 리사의 손을 이끌었죠. 도착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여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오던 곳이야. 우리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이지. 준호의 할머니는 리사를 보자마자 예쁜 외국인 며느리감을 데려왔구나라며 웃었습니다. 리사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지만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차려주신 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나물, 잡채,
소불고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리사가 할머니 모든 게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매일 너 이야기만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 라며 손자를 놀렸죠. 그날 저녁 리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좀 더 머물러 볼 생각이야. 엄마는 처음엔 놀랐지만 리사의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를 듣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대신 조심히 잘 지내고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리사의 새로운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비자 연장 수속을 밟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리사를 위해 조식을 준비해 두었고 리사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며 시장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리사는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죠. 둘은 주말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일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리사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여름엔 냉면과 콩국수, 가을엔 송편과 전, 겨울엔 호떡과 붕어빵. 계절마다 달라지는 음식들이 신기했습니다. 리사는 이런 경험들을 블로그에 영어로 올리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외국인 팔로워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리사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 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란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리사는 환경 관련 NGO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리사와 준호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좋겠어. 리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승낙해 주실지 모르겠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사는 그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어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전통적인 한국 부모님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 고민 중에 준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준호의 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거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리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미안해, 리사. 우리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리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나도 아직 우리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둘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리사는 자신이 준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준호, 난 네가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미안해. 차라리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리사의 말에 준호는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리사는 혼자 덕수궁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관계가 흔들리는 게 맞나? 고민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때 문득 처음 한국에 와서 먹었던 아침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정갈한 밥상 앞에서 준호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요. 리사는 결심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보자. 그날 저녁 리사는 준호를 그 한식 게스트하우스로 이끌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둘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정확히 1년 전과 똑같은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준호,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리사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 네가 미역국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그때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느꼈어. 이 사람과 매일 밥을 먹고 싶다고. 준호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족들도 반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잖아. 리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우리 처음 마음 잊지 말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계획하기로 했어요.
준호와 리사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었어요. 2023년 가을, 마침 리사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분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양가족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긴장한 티를 숨기지 못했어요. 외국인은 우리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데. 뭘 준비해야 할까? 준호는 엄마, 리사가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리사 엄마도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상견례 당일, 장소는 종로의 전통 한식당으로 정했어요. 리사는 어머니에게 엄마, 한국 음식은 채소가 정말 많아.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라며 미리 귀띔해 두었죠. 상견례 30분 전 준호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앞치마를 만지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리사와 리사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리사가 한국 전통 의상을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던 거였죠. 준호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첫인상부터 호감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리사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준호의 어머니는 우리 리사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네라며 기뻐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도 리사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해요. 준호 덕분이죠라고 영어로 인사했고 준호가 통역해 주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미리 식당에 부탁해서 채식 위주의 메뉴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잡채, 두부 스테이크.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리사의 어머니는 와, 이 모든 게 채소로 만든 거예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리사의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마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리사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단순한 야채 국물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나요? 준호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리사의 어머니는 네, 너무 맛있어서요. 미국에서는 이런 맛을 낼 수 없었거든요. 리사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각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리사의 어머니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이 시금치나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된장은 직접 담그시나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와 리사의 어머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의기투합했어요. 한국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이 친환경적이죠. 준호의 아버지가 말하자 리사의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야말로 지속 가능한 식단의 모델이네요 라며 감탄했어요. 식사 중반 준호의 어머니가 우리 준호가 리사를 정말 많이 아끼더라고요. 리사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리사는 어머님, 제가 더 준호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디저트로 식혜와 수정과가 나왔을 때 리사의 어머니는 이런 전통 음료도 처음 마셔봐요. 달콤하면서도 깔끔하네요 라며 특히 수정과를 좋아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식혜가 더 맛있는데 다음에는 집으로 초대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사이가 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준호의 어머니는 리사의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전통 민화가 그려진 손수건과 고추장, 된장 세트였습니다. 집에서 담근 장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리사의 어머니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미국에서 가져온 유기농 씨앗 선물이 있어요 라며 답례품을 내밀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리사의 어머니가 준호에게 다가가 우리 리사를 잘 부탁해요. 한국 음식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어머님, 제가 리사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평생 책임감 있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리사의 어머니는 리사야, 너 정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 한국의 음식 문화도 놀랍지만 준호네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엄마, 이제 좀 안심되지? 라며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리사 정말 좋은 아이구나. 한국 음식도 잘 알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리사 어머님도 참 교양 있으신 분이셔.
준호는 엄마가 처음부터 생각보다 편견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답했죠. 편견이 있긴 했지.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알겠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맞나 봐. 특히 함께 밥 먹으면서 마음이 통하는구나. 준호의 어머니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녁 리사와 준호는 처음 만났던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념 저녁을 했어요. 우리 상견례 대성공이었지? 리사가 물으자 준호는 엄마가 전화로 리사 칭찬하느라 바빴어. 특히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엄청 놀라셨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이제 정말 결혼해도 될 것 같아. 리사가 말하자 준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드시는 것 같고. 둘은 손을 맞잡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 거주지,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리사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2024년 봄, 벚꽃이 피는 시즌에 결혼하기로 했죠. 하지만 곧 두 문화를 조화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결혼식 형태였어요. 전통 한복 입고 패백도 하고 싶은데 리사가 말하자 준호는 미국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든 파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한참 고민한 끝에 두 가지 스타일을 섞기로 결정했어요. 오전에는 전통 한식 결혼식으로 패백과 전통 의식을 치르고 오후에는 양식으로 야외 피로연을 하기로 한 거죠. 두 번째 고민은 음식이었어요. 양가 어르신들과 친척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하객들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리사의 엄마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결혼식이니까 고기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라며 걱정했지만 리사가 채식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가족이 힘을 합쳐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전통 상차림을 담당하고 리사의 어머니는 서양식 채식 샐러드와 디저트를 준비하기로 했죠. 리사는 엄마랑 어머님이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며 부엌에서 보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본격적인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준호의 집 부엌에 두 나라의 조리기구가 한데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녹그릇부터 리사 엄마가 가져온 샐러드 스피너까지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무생채는 어떻게 만들어요? 리사의 어머니가 묻자 준호의 어머니는 물을 가늘게 채 썰어서 소금 살짝 넣고 설탕, 식초, 고춧가루 넣어주면 돼요 라며 직접 시연해 보였어요. 리사의 어머니는 이건 우리 피클과 비슷한 원리네요 라며 금세 따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도 있었어요. 리사의 엄마가 산채 비빔밥을 만들 때 고추장 대신 케첩을 넣었다든지 준비의 어머니가 샐러드 드레싱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다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결혼식 직전 날 리사는 부엌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김치와 유기농 피클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어요. 김치는 속이 꽉 찬 배추여야 하고 피클은 오이가 신선해야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엄마들이 이렇게 친해질 줄 정말 몰랐어. 리사가 준호에게 말하자 준호는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리허설 디너를 가졌습니다. 준비한 모든 음식이 한 상에 올라왔어요. 테이블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서양식 음식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들 옆에는 그린 샐러드가, 갈비 옆에는 퀴노아 타블레가 놓여 있었죠. 리사의 아버지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본 적이 없는데라며 감탄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잡채는 정말 맛있네요. 샐러드에 들어간 호두가 김치와 잘 어울려요.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준호의 할머니는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구나라며 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디저트로 미국식 치즈케이크와 한국식 송편이 함께 나왔을 때 리사의 할아버지가 이거야말로 진짜 퓨전이구만 라며 웃었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두 나라 음식을 함께 해먹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일이면 정말 준호의 아내가 된다. 두 가족이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임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13일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이었어요.
리사와 준호의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전통 한옥에서 전통 혼례가 진행되었어요. 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특별히 엄마가 준비해준 에메랄드빛 저고리가 리사의 금발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어요. 패백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리사는 한국어로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양가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특히 리사의 할머니는 우리 손녀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라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2시 장소를 이동해서 야외 가든 웨딩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네이비 슈트를, 리사는 백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였는데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을 축하해 주었어요. 주례사는 준호의 대학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 특별히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진행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음식으로 시작된 인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준비한 웨딩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리사를 처음 만난 건 한국의 아침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먹고 눈물을 흘리는 리사를 보면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리사가 영어로 답사를 했어요. I never imagined that a simple breakfast in Seoul would change my life forever. Through Korean food, I didn't just discover new flavors. I found my home and my family. 그녀의 말에 준호가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었고 한국인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피로연 시간이 되자 특별히 준비한 퓨전 뷔페가 공개되었어요. 한쪽에는 갈비,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샐러드바, 퀸치타, 로스트 비트 등이 있었어요. 리사가 특별히 요청한 한미 퓨전 코너에는 김치 브리또, 고추장 파스타, 된장 리조토 같은 창의적인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객들이 음식을 즐기는 동안 준호의 할머니가 리사에게 다가왔어요. 리사야, 이거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은수저야.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어. 리사는 감격해서 할머니, 제가 잘 간직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리사의 어머니가 저도 리사에게 줄 게 있어요 라며 가족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은식기 세트를 꺼냈어요. 와, 이제 우리 리사는 정말 두 집안의 전통을 모두 이어받게 되었네요. 준호의 아버지가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리사와 준호는 두 세트의 은식기를 들고 포즈를 취했고 그 순간이 결혼식 중 가장 감동적인 사진이 되었습니다. 케이크 커팅 세레모니에서도 작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웨딩 케이크 대신 한미 퓨전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위에는 미국 전통 버터크림이, 아래에는 한국 전통 쌀 케이크가 층을 이루고 있었죠. 케이크를 자르자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이제 여기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리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호와 저는 신혼여행 대신 한국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음식 문화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밥상에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 발표에 온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어요. 특히 리사의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리사, 꼭 미국에서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외쳤죠. 해가 지고 있는 저녁 7시 결혼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모든 하객을 배웅하며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양가 부모님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준호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됐네요 라고 말했어요. 리사의 아버지가 다음에는 미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과 한국 막걸리로 건배하며요 라고 답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리사와 준호의 결혼식은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 아침이었어요. 리사와 준호는 서촌의 작은 월세 원룸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둘에게는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였어요. 오늘도 시장 가서 장 봐올까? 리사가 한국어로 묻자 준호는 우리 한강공원에서 피크닉할 예정이잖아 라고 답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싸서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죠. 리사는 이제 김밥도 직접 싸고 준호는 미국식 샌드위치를 만들어 함께 가져갔어요. 오전 10시 둘은 장바구니를 들고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이제 리사를 마치 동네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리사님, 오늘은 시금치가 특히 싱싱해요. 준호님, 오늘 김치 좀 담가볼까요? 정다운 인사가 오가는 장면이었죠. 장을 보면서 리사는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 우리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준호는 리사의 손을 잡으며 맞아. 그때 네가 귀국 비행기를 취소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라고 말했어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준비하는 동안 리사의 휴대폰에 미국에서 온 메시지가 울렸어요. 대학 동기 제시카였죠. 리사, 네가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내 블로그 글 읽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 리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제시카, 네가 한국 음식 추천해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준호와 함께 김밥을 싸는 사진을 찍어 보냈죠. 오후 2시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강 건너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주변에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자, 오늘의 메뉴는 준호가 도시락통을 열며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리사가 만든 채식 김밥, 준호가 만든 참치 샌드위치, 그리고 두 아마님이 함께 만든 오이 소박이. 모든 음식이 두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첫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리사가 말했어요. 준호, 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우리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무슨 생각인데? 블로그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으면 어떨까?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 국제 결혼의 일상, 한국어 배우기. 이런 콘텐츠들 말이야. 리사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야. 나도 평소에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 우리 둘이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즉석에서 유튜브 채널명을 정해봤어요. 밥상의 연인들, 한미 커플의 식탁, 김치와 샐러드. 여러 이름이 오갔죠. 그때 옆에서 피크닉을 하던 어르신이 다가왔어요. 젊은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보기 좋네요. 특히 외국인 며느리가 김밥을 이렇게 잘 싸다니. 리사는 부끄러워하며 아직 많이 서툴러요 라고 답했어요. 서툴러요? 우리 아들도 결혼했는데 김밥 한 번 안 싸봤어요. 어르신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준호는 저희 김밥 하나 드셔보세요 라며 접시에 담아드렸어요. 어르신은 한 입 베어 물더니 아이고 정말 맛있구만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리사와 준호는 돗자리를 접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유튜브 채널 이야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어. 준호가 말하자 리사는 맞아. 나는 미국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한국에서 새 삶을 찾았고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제 결혼도 하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밥 한 끼였다는 게 신기해. 리사가 감탄하자 준호는 우리 오늘도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했어요. 리사는 준호의 팔을 꼭 안으며 나도 행복해.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해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리사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나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리사의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어요. 준호는 피곤한 듯 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샐러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산 신선한 과일들로 만든 디저트까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유튜브 촬영 시작해볼까? 리사가 물었을 때 준호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거니까 기대되라고 답했어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리사와 준호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밥상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북유럽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온 한 여학생이 한국의 전통 미인 대회인 미스 춘향에 도전했다가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한복 한 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22살 엘리사라는 에스토니아 여학생이 한국에서 보여준 진심 하나가 어떻게 수천 명의 에스토니아 여성들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 기숙사 201호에서 22세 에스토니아 유학생 엘리사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 눈동자와 금발머리의 분홍빛 한복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죠. 엘리사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특별한 아이였어요. 특히 춘향전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춘향이의 절개와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엘리사가 룸메이트 수민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의 연안의 작은 나라로 인구가 1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빠진 소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엘리사의 한국 사랑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한국 드라마 DVD를 보다가 한복을 입은 여주인공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한복 입은 여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엘리사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도서관에도 한국 관련 책은 몇 권 없었고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들도 대부분 영어나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곤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딸의 취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 유학을 선언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하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엘리사의 답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저는 진짜 춘향이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에스토니아 탈린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긴 엘리사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춘향이의 나라에 가는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리사는 한국의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엘리사는 매일같이 한복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한복이 몸에 익숙해져 갔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일상이 됐죠. 전통춤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에도 등록했고 한국어 공부에도 매달렸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외국인 학생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그런 엘리사를 보며 한국 친구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네라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엘리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찍은 사진들을 에스토니아 가족들에게 보내곤 했어요. 고향 친구들은 엘리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며 놀라워했죠.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미인을 뽑는 미스 춘향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미스 춘향 대회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 미인 대회에 나간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가 동기란에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춘향의 정신을 제 마음으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엘리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접수를 마쳤습니다. 담당 교수님도 처음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엘리사, 정말 괜찮겠니?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죠. 교수님, 저는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교수님은 엘리사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예선 당일 아침 엘리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연분홍과 하늘색이 조화를 이룬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만큼은 진짜 춘향이가 되자고 다짐했죠. 대회장에 도착한 엘리사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에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왜 왔지? 한국 전통 미인대회인데 말이 되나? 이런 소리들이 엘리사의 귀에 들렸지만 엘리사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심사는 한복 워킹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걸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연습한 덕분에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심사위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거든요. 두 번째 심사는 전통춤 시연이었어요. 엘리사가 선택한 건 부채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어요. 부채를 펼치고 접으며 춤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연습 과정에서 손목이 부어오르고 발목이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던 노력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한 면접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 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엘리사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춘향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의리를 지키는 그 마음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대답에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선 결과 발표가 있던 날 엘리사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어요. 엘리사 요한슨.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엘리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 거죠. 그 순간 엘리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꿈만 같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첫 에스토니아인 미스 춘향 본선 진출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본선까지 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통을 외국인이 대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거든요. 본선을 앞두고 엘리사의 하루는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전통춤 연습, 오후에는 한복 워킹 레슨, 저녁에는 면접 대비 한국어 공부까지 이어졌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춘향전 대사를 외우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어사또, 어사또, 우리 어사또. 이 한마디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 엘리사는 수백 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혀가 꼬이고 목이 쉬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습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다른 참가자들은 고개를 저었죠.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다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외국인 발음이 너무 티난다 저런 발음으로 어떻게 춘향을 할 수 있겠어 하는 말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더욱 악착같이 연습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개인 레슨을 받기도 했고 발음 교정을 위해 혀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일부 참가자들의 시선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외국인이 춘향을 한다니까 웃기지 않아? 라는 말을 엘리사가 직접 들었을 때는 정말 속상했다고 해요. 또 다른 참가자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나왔나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엘리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열심히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기본기 연습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빈 강의실을 찾아가서 춤 연습을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 공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위로해준 건 룸메이트 수민이었습니다. 엘리사야, 춘향의 정신이 뭔지 알아? 바로 진심이야. 네가 가진 진심만큼 한국적인 게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해줬죠. 이 말이 엘리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맞아, 나는 진심으로 춘향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있었어요. 부채춤을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했고 한복 치마에 발이 걸려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체중이 3kg이나 빠졌어요. 그래도 엘리사는 매일 거울 앞에서 나는 춘향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할 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상을 못 받아도 괜찮다는 아버지의 말에 엘리사는 아빠, 저는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연습실에서 만난 몇몇 참가자들은 엘리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고 무시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엘리사에게는 큰 격려가 됐죠. 본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엘리사는 연습실에서 혼자 부채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 지나가다가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심사위원은 저런 진심, 어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드디어 미스 춘향 본선 당일이 밝았습니다. 엘리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진짜 춘향이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대회 당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분홍과 노랑이 어우러진 색감의 섬세한 자수가 놓인 고급 한복이었어요. 엘리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맞춘 것이었죠. 한복을 입은 엘리사의 모습은 정말 한국의 전통 미인 같았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엘리사는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기했어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안해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즐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가자가 다가와서 화이팅이라고 말해줬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격려를 받은 엘리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며 깊이 인사했어요. 그 한마디가 엘리사에게는 큰 힘이 됐죠. 드디어 엘리사의 순서가 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엘리사의 첫 번째 순서는 한복 워킹이었어요.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자 엘리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아하게 걸었습니다. 3개월간 갈고 닦은 실력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죠.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같다, 너무 예쁘다, 외국인 맞아? 라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엘리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복의 치마폭을 살짝 들어 올리며 걷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춤 시연이었어요. 엘리사가 선택한 건 부채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엘리사는 완전히 몰입했어요. 부채를 펼치고 접으며 춤추는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이 부어오르고 발목이 아파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그 노력이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됐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외국인이 추는 한국 전통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은 면접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이 외국인으로서 춘향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에스토니아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대답했습니다. 춘향의 정신은 피부색이나 국적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의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춘향 정신이라고 믿어요. 이 말을 듣던 관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엘리사의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또 다른 심사위원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처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제가 춘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무대를 내려온 엘리사는 후회 없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줬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던 룸메이트 수민이 달려와 정말 최고였어. 라며 엘리사를 껴안았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선이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스 춘향 대상은 사회자가 천천히 발표했을 때 엘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자신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상, 특별상 등 다른 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박수를 치며 다른 수상자들을 축하해줬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특별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올해 새로 신설된 상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다리 우정상인데요.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엘리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자신을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이 상은 국적을 떠나서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한 분께 드리는 뜻깊은 상입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엘리사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슬며시 올라왔거든요. 문화다리 우정상의 주인공은 사회자가 잠시 멈춘 순간이 엘리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엘리사 요한슨 님입니다. 순간 엘리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죠.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등을 두드려주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정말 저를 부르신 거예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맞아, 너야. 빨리 무대로 올라가. 라며 등을 떠밀어줬죠. 무대에 올라간 엘리사는 상을 받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사회자가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엘리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잠시 후 엘리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춘향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엘리사 양의 진심 어린 모습에 우리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마음 자체가 바로 춘향 정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엘리사를 기다리던 룸메이트 수미는 엘리사야, 네가 해냈어. 라며 함께 울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왜 외국인이 나왔나 싶었는데 정말 대단해라는 말도 들었죠. 그날 밤 엘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은 게 꿈만 같았거든요. 트로피를 계속 만져보며 정말 내가 받은 게 맞나?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에스토니아에 있는 부모님께 급히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에 엘리사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 선택이 옳았다. 정말 대단한 딸을 뒀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과 에스토니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엘리사의 수상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에스토니아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올린 수상 사진과 동영상이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에게 공유됐어요. 한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본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스토니아 국영방송에서는 긴급히 특별 뉴스를 편성했어요. 우리나라 학생이 한국 전통 미인 대회에서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메인 뉴스에 나온 거죠. 뉴스 앵커는 에스토니아 역사상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스에는 엘리사가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TV 화면에 나온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이가 맞나?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엘리사가 한국어로 소감을 말하는 장면은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엘리사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할 것 없이 엘리사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나도 엘리사처럼 되고 싶다. 한국 문화 정말 멋지다. 한복 체험해보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평소 500명 정도였던 팔로워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에스토니아어, 영어, 한국어로 다양하게 달렸어요.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한국 가보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죠. 더 놀라운 건 에스토니아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탈린과 타르투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한국 유학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탈린에 있는 작은 한국문화원은 갑자기 몰려든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했던 곳이었는데 엘리사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2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복 관련 문의도 급증했어요. 에스토니아에는 한복을 파는 곳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 에스토니아 배송 문의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해요. 엘리사의 어머니는 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벌일 줄 정말 몰랐다며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도 딸의 꿈을 응원하길 잘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부 장관이 엘리사 양이 양국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엘리사 양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에스토니아 전역에 불어닥친 한국 열풍의 서막이 오른 거였어요. 엘리사의 수상 이후 에스토니아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 등록생이 한 달 만에 3배로 늘어났어요. 탈린에 있는 가장 큰 한국어 학원은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을 중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엘리사 따라잡기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기본이고 한국 드라마 보기, K-팝 듣기, 한국 요리 만들기까지 모든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한 대학생은 엘리사 언니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어요. 한복 체험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모여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임 이름도 춘향 시스터즈였어요. 한국 드라마 동호회도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탈린, 타르투, 파르누 등 주요 도시마다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당연히 춘향전이었어요. 에스토니아어 자막이 없어서 영어 자막으로 봐야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엘리사 수상 이후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비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뻔했다고 합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은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본다. 하루에 유학 비자 문의만 20건이 넘어온다며 놀라워했어요. 대부분이 20대 여성들이었고 지원 동기란에는 엘리사처럼 되고 싶다는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스토니아 교육부에서도 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한국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예상했던 50명보다 훨씬 많은 2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당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여학생은 엘리사 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에스토니아 학생들의 지원이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어학과, 한국사학과, 전통문화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에스토니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몰린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상한 문화다리 우정상이 사실은 특별히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진 상이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한국의 한 기자가 이 사실을 파헤쳐서 기사로 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이 엘리사의 진심에 감동받아서 급히 신설한 상이었다고 해요. 이런 진심 어린 외국인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였죠. 원래 계획에는 없던 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가짜 상인의 외국인 띄워주기용이었네, 진짜 실력이 아니라 동정표였구나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감동했습니다. 진심을 알아봐준 한국이 더 멋지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게 진짜 문화 교류지 하는 반응이 더 많았거든요. 에스토니아에서도 상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어요.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전해진 게 중요해요. 심사위원들이 제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죠.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현재 엘리사는 여전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의 한 문화재단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틈틈이 한복과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춘향 언니의 한국생활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는 엘리사의 구독자는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엘리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복 입는 법부터 시작해서 전통차 만들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궁궐 탐방기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특히 에스토니아어 자막을 넣어서 고향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외국인이 말하는 진짜 춘향 정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도 1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영상에서 엘리사는 춘향 정신은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꿈이든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엘리사는 에스토니아 후배들을 위해 한국 유학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한국까지라는 시리즈 영상을 통해 비자 신청 방법부터 한국 생활 적응법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 한국에 온 에스토니아 학생들이 현재 15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문화축제를 개최한 거였습니다. 춘향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축제에는 3,000명이 넘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복 체험, 한국 음식 시식, 전통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한복 패션쇼였어요.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참가 신청이 몰려서 추첨으로 뽑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다며 감격해했어요. 에스토니아 정부에서는 엘리사를 문화친선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 사이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위촉식에서 문화부 장관은 엘리사 양 한 사람이 양국 관계를 이렇게 발전시킬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엘리사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 문화홍보 공로상을 수여한 거예요. 엘리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엘리사는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에스토니아 소녀 춘향이 되다입니다. 한국어와 에스토니아어로 동시 출간될 예정이죠. 출판사 관계자는 벌써 예약 주문이 5,000건을 넘었다며 큰 화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책 인쇄는 모두 한국과 에스토니아 문화교류 사업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며 특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에스토니아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매년 미스 춘향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엘리사는 특별한 영상을 올립니다. 3년 전 오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며 그때의 감동을 되새기죠.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도 미스 춘향 대회에 에스토니아 출신 참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후배인 안나라는 20세 학생이었습니다.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안나는 엘리사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엘리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춘향이 된 건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제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진심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는 나라예요. 그런 한국이 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처럼 지금도 수많은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춘향의 마음을 품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두 나라를 이어준 아름다운 이야기.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온 한 소녀가 한국의 전통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세계로 전파하는 감동적인 여정.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춘향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죠.